그냥 동네에서 아줌마 머리 잘라주고 뭐 아저씨 머리 잘라주고 이런 게 저희한테는 전부였던 미용이었는데 일본에 갔더니 책이 있어. 그들이 쇼가 있어. 대학교가 있어. 다 자기네가 한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 잡지 사진 이런 게 미용실에 붙어 있는 거야.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왜 없지? 라는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세미나에서 보던 사람이 헤어쇼에 나오니까 더 많이 관찰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작품을 내고 책을 내니까 양리라는 사람을 각인할 수밖에 없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리라고 하고요. 홍대에서 양리헤어와 양리헤어 아르떼 두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자 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리라는 이름 자체를 너무 많은 미용인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앙리. 근데 앙리는 제 이제 선배님들 중에 앙리분이 계시고 저는 양리라고 해서 성이 양이고 제 첫사랑의 성 이씨. 그래서 양리. 네, 그래서 양리. 양리 원장님을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계 혁신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네네. 처음에 어떻게 미용을 시작하시게 됐는지부터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다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때 이제 IMF 직전에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회사가 다 어려워지고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 나도 뭔가 기술을 좀 하나 배워야겠는데 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너무 적성이 잘 맞고 저는 시작한 나이가 26이었기 때문에 돌아볼 곳이 없었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관심 없이 미용한 게 너무 다행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중화나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파마나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기대치가 여기 있었으면 실망이었을 텐데 기대치가 없으니까 이게 다 재밌는 것들로 가득했었네요. 처음에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미용실에 막 면접 보고 하셨을 때 생각보다 거절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예전엔 전혀 미용할 수 있는 외모도 아니었고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는 많지. 처음 면접 봤을 때 명동에서 3군데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는 지인분 통해서 어느 미용실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3번이나 연속으로 당했으면 나 뭔가 안 맞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저는 첫 미용실에서 또 잘리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26인데 20살 미용인들이 이렇게 발로 막 치고 그런 걸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럴 바엔 나 안 다녀 이랬던 것 같아요. 단지 재밌고 즐겁고 뭐가 아니라 그냥 생계였어요. 그래도 저 나름 되게 사람들한테 잘 인기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미용에 들어오니까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연하게 이제 미용 학원 다닐 때 일본에 갔던 게 저한테는 개념을 바꿨던 시기였긴 했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미용은 그냥 동네에서 뭐 아줌마 머리 잘라주고 뭐 아저씨 머리 잘라주고 이런 게 저희한테는 전부였던 미용이었는데 일본에 갔더니 책이 있어. 그들이 쇼가 있어. 대학교가 있어. 이런 건가? 제가 아는 미용이 확장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건 없어? 일본 미용실만 해도 다 자기네가 한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 잡지 사진, 유럽 잡지 사진 이런 게 미용실에 붙어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한 건 없는 걸까? 그쵸. 같은 미용인인데.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왜 없지? 라는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분들의 성장하는 걸 보면서 모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미용할 때잖아요. 그렇게 미용을 하면 퇴근하면 이제 술 마시잖아요. 무조건 그때는 무조건 끝나면 술 마실 때거든. 다 미용실 욕만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저도 그 일상에 같이 포함돼서 살고 있다가 미용실 욕을 또 막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그만둬. 아니 난 그만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몇 번의 똑같은 질문과 대답에서 내가 왜 내 직업을 욕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당시가 뭐냐면 싸이월드 시절이었어요. 머리카락 묻어있고 막 찢기고 제가 제 손을 사진을 찍어서 누가 미용인을 무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쫙 썼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밤늦게도 쉬는 날도 아주 열심히 살고 결국에 우리는 손님들의 아름다움과 우리 인생을 바꿨을 뿐이지 우린 절대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일파만파 퍼졌던 시기가 있어요. 제 팔에다 써있는 글이에요. 그래 우리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글로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을 것 많이 같아요.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맞아 이런 직업이었지. 그 다음에 그러면 헤어 포토슈팅 외국에서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왜 우린 다른 사람 작품을 다른 외국인의 작품을 갖다가 붙여놓지? 에서 그것도 시작된 건가요? 왜 우리 건 없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모 브랜드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포토슈팅 세미나라고 하는 거야. 포토슈팅 세미나?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저는 2000년부터 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 사진. 디카로 다음 카페에서 이제 제 사진들을 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 사진들이 막 퍼졌을 때 손님들 앞뒤 옆 사진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잡지처럼 올리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 미용사로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급격히 갑자기 한 3만 명 정도 회원이 늘어도 났었고, 영업에 사실 도움적인 측면도 사실은 되게 됐었죠. 그거 보고 많이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실질적인 그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는 형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팬클럽도 있었고.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일본 가니까, 그때 일본 미용실에 가면 앞에 이렇게 브러셔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일본 도쿄에 가서 그 브러쉬를 다 가져왔어요. 여기에 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든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예요.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고 적용을 하고 네. 결과물을 보셨을 때마다 기분은 어떠셨어요? 내가 내 사진으로 했다는 게 당당했던 것 같아. 남의 사진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과 내 사진을 갖다 상담하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됐고, 내 스스로 좀 당당하게 미용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걸 사진 찍는 거를 강의를 하는 거야. 저걸 저렇게 강의까지 이어질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야, 양리야, 너도 해봐. 너도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포토슈팅 세미나를 열기 시작한 거야. 2012년. 그분들의 포토슈팅을 한 10년을 배웠어. 보통 분들은 세미나가 열리면 한 번 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포토슈팅 세미나가 두 번째 열리면 안 가요. 안 가죠. 왜? 나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 다 갔어. 저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대회가 있으면 계속 구경 갔다가, 왜 저 대회를 계속 구경만 가야 돼? 한국에서는 하면 안 돼? 근데 한국에서 그게 열리기 시작했어. 그때 사람들 말로는 원장님은 심사위원 하셔야지 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그 대회를 안 나가고 그 대회를 심사를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1회 대회에 그냥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저를 알리고, 이게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미나에서 보던 사람이 헤어쇼에 나오니까 더 많이 관찰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작품을 내고 책을 내니까 양리라는 사람을 각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만나면 너 무슨 책 냈어? 그 얘기를 물어봐요. 내 매출이 얼마? 이게 아니라 너 작품 좀 보여줘. 근데 모든 직업이 그렇잖아요. 역사도 있어야 되고 자료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걸 비춰줬을 때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 당시에는 원장님은 연예인 같은 미용계에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지? 너무 센세이션하고 따라 해보고 싶고. 매장도 매장이지만 개인이 저 정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던 시절, 20년 정도 된 얘기 같아요. 일본 미용사랑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술자리였는데, 너 한국 미용사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술을 좀 많이 좀 더 먹은 다음에, 저는 술이 좀 세니까 너 진짜 한국 미용사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대요. 아니 그래도 옆나라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 중국 미용사 생각해 봤어?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중국 미용사랑 한국 미용사를 어떻게 같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한국도 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다 우리 사진 붙여놓고 있더라. 니네 건 없잖아. 언젠간 내가 꼭 한번 보여줄게.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게. 2014년일 거예요. 일본에 10,000명 모이는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 해에 뽑힌 사진 30개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리에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우리 다르잖아. 요즘에 너무 우리가 한류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만심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때 더 자료도 많이 만들고 더 힘을 좀 모아야지. 펌이나 컬러를 가장 유명한 분들은 중국 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우를 더 받고 가격을 올리면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아야 돼요. 미용하는 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도 당연히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개인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문화를 진짜 만들려면은. 그렇죠. 요즘 미용에 우리가 전 세계로 막 나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지금 친구들이만 잘해서 됐을까요? 선배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사업화시키고, 또 그거를 기반하는 아카데미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개인 살롱들이 힘을 써서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 선배들 엄청 리스펙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안 바꿨으면 어땠을까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도 조금 더 자리 잡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한 길로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끼리도 좀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라는 걸 고객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큰 직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AI 시대가 와도 대체될 수 네네네네. 없는. 그게 원장님 말처럼 하루아침에 되어 있을까요? 그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시대가 흘렀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그때마다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사명감으로 총대가 아니라 파더를 탄 거야. 타다 보니까 쪽팔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가 피곤한 것보다는 창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냥 남한테 내 직업이 당당했으면 좋겠던 거야. 헤어쇼는 어떤 의미냐라고 그러면 저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3시간 가서 2시간 줄 서서 2분 정도 타고 내려온 사람한테 너 왜 탔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헤어쇼는 그냥 그런 거예요. 너 그거 왜 했어? 돈이 벌려? 뭐 홍보가 돼?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큰 브랜드들은 가끔 헤어쇼를 했었어요. 네. 브랜드만을 위해서.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려니까 누가 나를 보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페이스북 시리얼이에요. 이때는 오모차산더 컬렉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대니까 홍대 컬렉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홍대 미용실들을 15군데 그리고 외부에서 15군데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홍대 친구들이 그때만 해도 자존심이 다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냥 전국구에서 다 모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였냐면 브랜드마다 딱 한 명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1인 샵도 할 수 있잖아요. 딱 4시간 만에 완료. 딱 20만 원씩만 내. 티켓비를 줄게. 네. 그래서 20만 원 모여봤자 얼마 돼요? 한 600만 원 되죠. 제 지인의 지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음악, 영상, 무대 다 해서 제 개인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257일을 집에 제 거의 못 들어갔어요. 시원하기보단 재밌었지. 재밌으니까 잠이 안 왔던 거지. 그냥 간단했어요. 숏, 미듬, 롱, 남자, 그리고 리얼리티 뭐 이렇게 분야만 나눠서 소극장에서 한 거예요. 이제 미용사들과 소통의 시간에서 관객들과 미용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한마디 해주시고 와이프가 한마디 해주고 막 울고불고 뭐 큰 쇼는 많았지만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 브랜드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거지. 두 번째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또 쇼를 했었고 부천 시민회관에 자리를 빌렸어. 그때는 디자이너를 50명 모았어. 그때도 또 브랜드가 다 달랐던 거죠. 처음에 우리가 열정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좀 감성을 건드려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고 주제가 라이프였어요. 1번의 고객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생각한 건 가족이다.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 나의 부모님. 그 무대까지 쫙 만든 거예요. 사실 머리 자르는 게 뭐가 중요해. 애들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 무대할 땐 다 울었어요. 상상만 해도 어때요? 눈물 나죠, 진짜. 그때 뭐 뒤에 어렸을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휠체어 타고 나오셔가지고 머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가장 저한테는 멋진 쇼였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진짜 오래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마음이랑 머리에. 그냥 지나고 나면 그런 거예요.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 벌었어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장님 그래도 돈은 버셔야죠. 아니 돈도 벌어요. 뭐,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버는 걸 저는 통장에 안 넣고 많이 즐겁게 사는 거야. 헤어쇼는 살면서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책 내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나 책 내지 않아요. 아무나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아무나 하지 않은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하늘나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딱 봤을 때 쫙 지나가는 장면을 했을 때 얼마나 저는 사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있으면 전 재밌고 싶어요. 이제 2014년에 헤어 카탈로그 JP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살롱들 8개가 모여서 네. 거기서 쇼를 한 거예요. 개인 살롱들이 한 무대 한 무대가 10분씩 하는데 저는 1시간씩 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큰 브랜드가 아니어도 개인 브랜드가 모여서도 쇼를 만들 수 있구나. 개인을 모으면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홍대 컬렉션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됐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대를 보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나 이 무대에 꼭 서보고 싶어.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그때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피카리 헤어올 그 네. 자리에서 헤어쇼를 했었어요. 와. 그럼 이제 미라클 어. 파운데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미라클 파운데이션은 해외 미용 봉사단이에요. 원래는 제가 생일을 네. 부산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어요, 항상. 네. 그렇게 매년 하니까 그냥 너무 놀고 끝나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
이제 그러던 중에 워밍 코리아라는 봉사 단체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릴 테니 저희 베트남에 봉사를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알겠다. 그때 당시 제 후배한테 야, 내가 50만 원 너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50만 원씩 개인 돈 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간 거예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하노이에서 한 3시간 들어가는데 갔는데 전기도 제대로 안 들었고 봉사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해외를 처음 나가본 거지. 아니 너무 좋은 거야. 맨 마지막에 고아원을 갔거든요. 그냥 머리를 다 밀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면서 그 생각했어. 바리깡 주고 올 걸. 아 너무 가고 싶긴 한데 매번 이쪽에서 구성이 돼야지만 갈 수 있으니 미용사끼리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6명 정도 모으시면 제가 인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용사끼리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미라클 파운데이션이에요. 하루는 휴양을 하고 싶다. 다 자비를 내서 가야 된다. 우리는 놀러 가는데 봉사를 좀 많이 하는 것뿐이야 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가면 이틀 봉사를 하고요. 하루만 마지막에 호텔에서 쉬고 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서 스노클링도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회원들이 했던 말이 그랬어요. 이 돈을 차라리 봉사하는 데 도와줘. 그 다음부터 생계비 지원, 불탄 집들 집 짓는데 지원. 그래서 우리 월 10,000원씩 그냥 모으자. 27명 정도 되거든요. 월 27만 원은 어쨌든 도와줘. 그럼 27만 원을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면요, 한 달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그 해에 필리핀에 이제 스산 마을이라고 그런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부방을 지어줬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회원들이 막 저희 한 2만 원씩 내면 안 되냐, 더 내도 되지 않냐, 평생 해야 된다, 10,000원씩만 해라. 저희 같은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중에 1명이나 2명도 이런 삶도 있네라는 걸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적어도 그냥 돈만 벌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떤 친구들은 명품을 사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둬요. 포르쉐 타고 이런 거에 되게 의미를 둬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입히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매출 많이 하시고 직원 많으신 원장님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외에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 직원들을 위한 것들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하지만 가끔 전체를 위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 앞으로 양리 원장님의 꿈이 너무 궁금합니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그냥 행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표를 잡다면 참 좋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듣고 싶어. 아 그래도 그 원장님 참 좋았어, 멋있었어, 야 그래도 머리는 진짜 잘했지, 뭐 그런 얘기들. 이제 2화에서는 손님 이야기를 한번 진하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기분이 들고요. 너무 유쾌하시고 담백하시고 진짜 멋있는 분이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